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 자녀 등이 마약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 등을 통해서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져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현 경찰청 마약계 관계자 그리고 전 평택경찰서장인 박상윤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시민 추천을 받아서 옴부즈맨을 선발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는 서울시장 직속 독립기구인데요. 민원도 해결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이메일로 추천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2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대검찰청 강력부가 어제 오늘 제주도에서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영화나 미디어에서 마약 범죄는 일부 사람들이 저지르는 특수한 사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SNS 등으로 접근이 용이해지고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신종 마약이 등장해서 평범한 사람들까지 마약의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마약의 실태와 사회적인 해결책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경찰청 마약계 김산호 계장 연결해서 현재 실태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떤가요? 마약 범죄가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까? 예전보다? 예, 2014년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 인원이 10,000명을 넘지 않았었는데, 예. 2015년에 11,000여 명, 2016년에 14,000여 명이 검거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어떤 마약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실로폰이라고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분류의 마약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마약이군요. 네, 계장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인터넷 통신기술 발달과 교통기술 발달로 거기에 기인해서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특급 우편이라든지 택배 시스템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해진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범죄도 늘고 있군요. 예. 마약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뭐 당연히 처벌받고요. 밀반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그 마약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는 대상이 또 있습니까?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예. 마약류를 광고하는 행위조차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든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든 간에 마약류 제조나 밀수, 투약, 소지와 관련된 행위들에 대한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서 그만큼 유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SNS나 어느 은밀한 장소에서 은어를 이용해서 이거 팝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까지도 벌을 받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약 실태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경찰청 마약계 김산호 계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 평택경찰서장인 박상윤 변호사 연결을 해서 들어볼 텐데요. 마약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수사 방식을
좀 더 체계화되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마약 범죄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는 것, 처벌하는 것까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상현 변호사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현 경찰청 마약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마약 청정국의 그 기준이 한 해 마약 사범 10,000명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벌써 10,000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러게요. 예, 14,000명. 예. 그러면 이제 이미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 변호사께서는 저희가 알기로 경찰에 근무하실 때 마약진흥수사과장으로도 계셨다고 들었는데 당시하고 비교한다면 요즘에 마약 범죄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는 마약 범죄자들이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국제우편을 통해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아주 은밀한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 무인 물품함을 통해서 그 거래가 되고 그래서 적발하기도 힘들어졌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하여튼 적발되지 않고 반입되는 마약 양도 많이 늘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현실인데 이제 유명 정치인들의 자녀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요즘에 이런 마약 사범으로 적발이 되면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아들이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이 4g이라고 하는데 4g이면은 티스푼 요만큼밖에 안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양입니까? 마약에 사용할 때. 필로폰 0.03g이 1인분입니다. 1인용. 주사기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필로폰 4g이면은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야, 이거 엄청난 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 정도 합니까? 이 남경필 도지사 아들이 중국에서는 4g을 4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거래가 되면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많죠. 이게 뭐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경우도 많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들여오는 거죠. 돈이 되니까. 이게 구해서 외국에서 몰래 국내에 들여오기가 이렇게 쉽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상 인천공항이 그 통관이 제일 편하다고 하는 반면에 그러한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허점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마약은 근데 마약은 그 탐지견이라고 하나요? 그 개들이 냄새도 맡게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하는데 그게 잡히지가 않나요? 특히 필로폰인 경우에는 이 무색이고 묻힙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마약견이 탐지할 수가 없는 거죠. 대마초는 마약견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탐지할 수 있지만은 필로폰인 경우에는 이게 들어올 때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마약견이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엑스레이 검사기나 뭐 그 이온 뭐 투시경이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사실상 속옷 이번에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이 들어온 것처럼 속옷에다가 은닉해서 4g이라는 양을 은닉해서 들어오면은 거기에서도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밀반입되는 마약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집계하지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서 검색하는 비율이 그 승객이나 화물의 한 뭐 3%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밀 검색률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발되지 않고 들어오는 마약 양은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반입하는 경우 말고 외국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뭐 발각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잡습니까? 외국인, 특히 외국은 우리나라, 특히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대해서 좀 구입하기가 쉽거든요. 또 신종 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도 마약을 안 쳤지만은 이제 이런 의료용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외국에서 뭐 먹고
또 자기가 원래 들어오는 경우에는 발각되기가 어렵거든요. 또 이 적발이 돼야 마약 검사, 투약 검사를 하지 적발이 안 되면은 사실상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 사람이 마약꾼인지 마약 먹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래도 처벌은 되죠. 외국에서 마약을 했더라도. 그럼요. 이번에 그 남경필 위원 같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예. 필로폰 밀반입은 특히 밀반입은 이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됩니다. 예. 자, 그 인터넷에 마약 관련 은어 몇 개만 검색을 해봐도 쉽게 그런 글을 찾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찰에서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근데 워낙 인터넷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리가 이게 가능할까도 좀 의문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수사관들이 사실상 마약 구매자를 위장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이게 적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관들은 인터넷에 채팅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에 내가 마치 마약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 세계에서 사용하는 은어, 예를 들면은 필로폰인 경우에는 아이스, 이런 또 주사기는 막대기 이런 경우에 은어에 능통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적발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채팅 사이트에 이 남경필 도지사의 남씨가 같이 마약할 사람을 구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응하겠다. 근데 바로 거기에 해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좀 믿질 않았습니다. 예, 몇 번 하다가 신뢰가 쌓이고 그러면 내 전화번호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둘이 휴대전화번호를 서로 알아가지고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마약 거래하는 거를 경찰이 덮친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런 식의 수사 방식이 노출되면서 경찰은 좀 무기를 하나 잃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그런가요? 그리고 마약은 위장 수사뿐만이 아니라 또 마약꾼들이 제보를 해줍니다. 예, 제보를 해주는 대신에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달라. 소위 말하면 플리바게닝. 예,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마약 수사에 제일 필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제보. 그러니까 제보를 해주는 사람은 좀 처벌도 경감해주고 감면해주고 또 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약 구매자들이 구매자로 위장하려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 장비는 마약 구매 위장 자금이죠. 예. 마약 범죄를 잡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방금 몇 가지는 얘기했지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의 수사 기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그만큼 또 지능형 범죄도 늘어나니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약꾼들이 오히려 마약 수사관들을 갖다가 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 구매자로 위장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오히려 마약 사범이다. 그래가지고 검찰에다가 진정을 해가지고 마약 수사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마약 구매자로서 구속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가장 협조해줘야 할 범죄 수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지금 잘 안 되나요? 협조가? 이게 이제 검경의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 검찰이 경찰을 좀 신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마약 제보자들이 망원들이 오히려 마약 수사관을 갖다가 음해하기 위해서 또 검찰에 또 나쁘게 제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구속돼가지고 나중에 무죄 판결 받은 마약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능범죄 하나의 일환으로 봐야겠는데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약 수사관들이 검찰에 체포돼가지고 구속돼가지고 나중에 물론 재판에서 무죄로 밝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마약 구매하려고 돈을 줬다가 나중에 이 마약 공급자에게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경찰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충이 있었군요. 이런 점은 좀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마약 사범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것이 결국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까 밀반입의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도 있고 필리핀에서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던데요. 마약 사범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마약 투약자들이 다시 투약을 안 하도록 좀 재활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엄벌만이 이게 마약 사범을 근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신 마약 공급을 또 차단해야 되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마약 투약자들이 재범을 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으로 마약 근절되지
대책에 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마약을 공급하는 쪽도 막고. 공급을 차단하고 또 마약 투약자들이 마약을 다시 하지 않도록 그 재활 치료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예. 요즘에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서 쓰잖아요. 이른바 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청소년들에게도 별거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들도 요즘에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 약 먹으면은 뭐 총명해진다. 예? 잠이 잘 안 온다. 예.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그럼 청소년들도 성인들과 같은 혐의로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나요? 아니, 청소년들은 좀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면은 좀 처벌을 경감해 주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예방 교육, 마약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과 수요를 모두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마약 정책을 실행해 가야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평택경찰서장인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Not Today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인천광역시 소식과 수도권 안전 톡톡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시즌2가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우수한 산업시설 선정에 수상하는 2017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를 실시합니다. 예.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아름다운 인천의 산업시설을 발굴한 기회가 됐고요. 환경 개선을 고민한 기업에게는 구체적인 개선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환경 개선을 장려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 공장 어워드 사업은 지난해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 사업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미국 IDEA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 취지와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시설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오는 9월 29일까지 추천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요즘에 이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뭐 월급도 중요한데 업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런 어워드가 중요한 우수한 중소기업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상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네, 수상한 기업에게는 우선 아름다운 공장 인증 현판과 함께 2018년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경우 우선 지원을 받거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예. 수상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여러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책자, 영상물 등을 활용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인천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은 그 화려함 때문인지 접경 지역이라는 사실을 가끔 또 잊게 되더라고요. 근데 강화 교동도에서는 북한 황해도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또 실향민들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그 교동도에서 특별한 걷기 행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 지역 지도를 펼쳐보시면 마치 황해도가 교동도를 품고 있는 듯한 형태인데요. 예. 그만큼 강화도와 북한이 지리적으로 지척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북녘 땅이 지척인 교동도에서 다가오는 10월 21일에 섬과 사람을 잇는 다리,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접경지역 평화의 섬 교동도길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교동대교를 출발해 월선포를 지나 해안지방길, 교동읍성, 남선포를 거쳐 대룡시장까지 약 8.4km 구간을 걷게 되고요. 3시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 실향민들은 이런 명절에 마음이 더 허전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평화의 섬 교동도길 걷기 전용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으니 10월 10일까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요. 예. 참가비는 실비로 10,000원인데요. 교동길 걷기를 완주만 하면 강화사랑 상품권 10,000원권이 지급되니까 무료 참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대 행사로 대룡시장 구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화창한 가을날 강화 교동도의 역사와 탐방, 문화 탐방은 물론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옛날 시골 시장의 정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 드론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인천에서 드론 챔피언십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청라호수공원에서 2017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을 개최합니다. 드론 마니아들은 지난해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첫 대회를 아직도 기억하실 텐데요. 예. 올해는 청라호수공원으로 옮겨 시민과 함께하는 드론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전국 최초로 수상에서 펼쳐지는 FPV, 즉 1인称시점 드론 레이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조종대회, 프로그래밍을 겨누는 기술 경진대회,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과 시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각종 드론 제품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9월 30일 저녁 5시에는 개막식이 있는데요. 이때 음악 분수에 맞춰 세계 최정상 드론 레이싱 선수들의 환상적인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드론 관심 있는 분들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청라호수공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 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인데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가을인데요. 사건, 사고 많고, 소방관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지면서 좀 답답한 하루하루네요. 네. 그리고 지난 주말인가요? 이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주민들이 직접 소화기로 불을 끈 소식이 있네요.
네, 저희 양천구에서 발생한 소식인데요. 예. 이제 9일 밤 11시였는데요. 다가구 주택 지하층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을 이웃 주민과 거주자분들이 소화기로 4대로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예. 불은 처음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상황.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네, 이제 상황을 들어봤더니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 이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 내부 천정에 불길이 막 치솟고 있더래요. 예. 놀래서 이제 부인분은 바로 나와서 뒤따라오던 남편과 주민분들에게 불이 났다고 알린 거죠. 다른 주민이 신고와 동시에 남편분과 한 주민은 인근 주택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껐고 우리 대원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불이 다 꺼진 상태였습니다. 예. 주방 쪽에 불이 많이 좀 탔고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이 소실되어 13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고요. 불을 껐던 두 분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런 사연을 들어보면은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불길이 치솟으면은 무서워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용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 초기에 불을 진압하지 않았으면은 더 큰 피해가 났겠죠. 네, 보통 불이 처음 났을 때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만큼 초기 화재 진압이 중요하고 이때 결정적으로 불을 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소화기인 거죠. 불이 난 상황을 빨리 발견하고 주변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그걸 바로 사용했던 것이 들어맞아서 신속하게 불을 끌 수가 있었군요. 네, 그렇죠. 방금 알려드린 사례는 사실 우연히 불이 난 상황을 발견했는데 이제 귀가가 좀 더 늦어졌더라면 상황이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죠. 네, 하지만 화재를 감지해서 이제 경보음을 울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으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예. 애초에 문을 열기도 전에 집에 경보음이 울렸겠죠. 실제로 올해 여름에는 새벽에 냉장고에서 불이 났는데 그 집은 이 감지기가 천정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 경보음 소리를 듣고 가족들을 깨워 신속히 대피해 가족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피할 때도 집안의 연기가 자욱했다고 해요. 아찔하네요. 만약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없었으면은 연기에 질식할 수도 있었으니까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화재를 감지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것하고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 아무리 못해도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겠네요. 네, 이 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예. 올해 2월 5일부터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아래에는 소화기, 위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모든 주택이면은 단독 주택 포함해서 아파트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이제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적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예. 2012년 2월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해당이 돼요. 2012년 이전에 지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고 우리 집에 천정에 전등 외에 아무것도 설치된 것이 없고 소화기가 없다 하시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화기에 대한 인식은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단독형 감지기까지 있으면은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긴 하나요? 네,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게 미국은 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제도를 이미 1977년에 마련해서 2010년에 보급률이 96%에 달했는데요. 예. 이전에 6천여 명에 달하던 주택 화재 사망자가 반 이상 2,600여 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해요. 벌써 한 40년 전에 실시가 되고 있었는데 보급률도 96%면 엄청난 비율이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금 들어보시면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안타깝지만 아직 30%도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요즘 대형마트나 인터넷 이용하시면 구입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예. 3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요. 소화기는 세대별이나 층별로 한 대 이상 두셔야 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벽으로 나누어진 공간마다는 하나씩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구매나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요.
구매 방법이나 저희가 출장 설치까지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소방서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래는 소화기 잊지 마세요. 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애니 레녹스의 No More I Love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